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세상에는 팔고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성매매 금지 광고에서 본 글귀인데요. 마음에 남아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 하지만 세상에는 돈으로 팔고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치라고 부릅니다. 조재범 코치에게 폭행당했던 선수 중 심석희 선수를 제외한 3명의 선수가 합의를 했었죠. 그런데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고백 이후 합의를 취소했습니다. 선수들은 안 거죠. 세상에는 합의할 수 없는 범죄도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부릅니다. 심석희 선수는 현재 다음 달 월드컵과 대표 선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심 선수의 표정이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하는데요.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의 피해자가 아닌 행복한 국가대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2019년 1월 1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세계 최대 가전쇼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CES인데요. 하다못해 이 드라이기 하나, 면도기 하나를 사도 내가 사는 이 제품이 최신이 맞나? 좋은 기능을 담았나?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요즘 소비자들인데요. 세계 각국에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의 각축장. 얼마나 신기한 것들이 많았을까요? 직접 현장에서 그 열기를 느끼고 계신 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전자공학과 정고민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거기 몇 시입니까? 네, 지금은 이제 밤 10시입니다. 밤 10시요. 오늘도 열심히 네네. 돌아다니셨어요? 네, 이틀 동안 열심히 돌았습니다. 즐거우세요? 예, 이제 모든 최신기술이 다 모여 있으니까요. 정말로 재미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다 보고하기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보고해야 돼요. 그러게요. 그 생생한 열기를 오늘 좀 저희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네. CES가 어떤 행사고 또 오늘이 둘째 날이었다고 하셨는데 현지 분위기는 네네네. 어땠는지 좀 전해 주시죠. 네, 이제 CES는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의 이제 약자인데요. 네. 이름처럼 이제 원래 가전 전시회로 출발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0여 년부터는 삼성, LG가 이제 주요 전시회사로 자리가 잡았습니다. 네. 지난 쪽에 한 5년 전부터는 이제 자동차나 드론이나 로봇, 또 스마트시티 같은 관련 산업들을 이제 최신 기술을 전부 다 다루기 시작해서요. 이제는 모든 최신 기술이 모이고 한 해의 기술 흐름을 가늠해보는 최대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단순한 네. 가전 전시회가 아니라 기술의 네네네.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을 네네네. 주셨어요. 매년 CES에는 화두가 있다고 하던데 올해 CES의 화두는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CES가 이제 올해 핵심 키워드로 이제 상당히 어려운 키워드를 몇 개 얘기를 했는데 5G나 스마트홈이나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제 8K TV, 중간현실, 가상현실, 자율 디지털 에스, 재난 대비 기술 이제 8개의 이제 키워드를 제시를 했고요. 네. 스마트홈이나 인공지능, AKTV, 증강현실, 가상현실, 디지털 에스 등은 이제 현재 커나가는 기술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5G나 자율주행, 흡입 가능 기술, 이런 재난 대비 기술인데요. 이런 기술들을 이제 하나의 미래 지향적인 기술로 이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이제 보면은 전시회가 이틀 지났는데요. 이제 LG의 롤러블 TV가 단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LG의 네. 롤러블 TV를 이제 최고의 제품으로 이제 보도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한 외신은 이제 어떤 기사를 냈냐면 이제 TV 업체인 LG가 TV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롤러블이라는 건 돌돌 네, 말리는 TV를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네모난 통이 하나 있는데요. 그 통에서 이제 돌돌 말린 TV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게 또 사라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TV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TV라는 게 이제 공간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벽에 가까이 붙여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얇게 만드는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랬죠. 이 롤러블 TV는 이제 말아서 통 안에 넣으면 다시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벽을 넘어서 이게 뭐 거실이나 주방이나 뭐 침실이나 어디나 이제 TV를 둘 수 있는 장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터블을 넘어서 롤러블이 됐군요. 네네. 진짜 대단하네요. 이게 상용화가 뭐 언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LG가 어쨌건 TV 쪽에 있어서는 최강자였는데 이번에도 그 위치를 좀 지켰다고 평가가 되겠네요. 이런 혁신적인 면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롤러블 TV는 작년에도 시제품을 선보였었는데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LG가 이제 올해 연말에 상용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용화를 한다는 거는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가 충분하다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서 저희 웨이신들이 최고의 제품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이제 전 시장에서도 이제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최고의 제품으로 LG의 롤러블 TV가 꼽히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핸드폰, 스마트폰 이야기를 해보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스마트폰의 진화가 사실 그 당시에 기술의 발전 정도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곤 하니까요. 일단 이번에 CES에서 어떤 제품들, 그 5G는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데 어떤 제품에 어떤 기능들이 격돌했습니까? 네, 이제 스마트폰 측면에서는 이제 삼성 갤럭시 노트 10과 그다음에 LG의 V40 ThinQ가 각각 이제 혁신상을 좀 수상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전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 어떤 폰이냐면은 로요리라는 업체에 이제 폴더블 폰이 있습니다. 폴더블 폰이요? 네네. 이제 삼성이 이제 그 폴더블 폰을 올해 상용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로요리라는 업체는 이제 원래 디스플레이 업체인데요. 접으면은 크기가 작아지는 거고요. 펼치면은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어떤 요구가 있냐면은 휴대하기 편하게 휴대폰은 작아야 되는데 화면은 큰 걸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폴더블 폰은 작게 휴대하다가 내가 이제 보고 싶을 때 펼쳐서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롤러블 TV랑 좀 비슷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롤러블 TV 기술도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수 있냐면 스마트폰을 돌돌 말아서 펜처럼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휘어지는 게 앞으로 뭐 여러 기기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또 건물의 벽에도 붙일 수 있고요. 자동차에서 붙일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어떤 CES 2019의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사용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CES 2019에서 스마트폰은 로요리 만든 폴더블 폰 맞죠? 폴더블 폰이 꼽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접을 수 있는 폴더블 폰. 네. AI는 어떻습니까?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뭐 인공지능 로봇부터 스피커, 생활 가정까지 큰 줄기는 AI지만 사실 얼마나 다양한 제품군으로 혁신적인 아이템들이 등장하는가 이게 결국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 인공지능 흐름과 현재 이제 CES에서는 이제 제품을 다루니까요. 이제 이 CES에서 인공지능의 가장 큰 흐름을 보면 인공지능 음성인식 엔진이 여러 기기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사용자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터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키보드를 두드리던가 버튼을 누르는 건데 이제 인공지능 음성인식은 모든 것을 제어를 하는 거죠. 네. 자, 뭐 냉장고 안에 있는 걸 보여줘라든가 세탁기를 돌려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음성인식 엔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음성인식 칩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인공지능 로봇이라든가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대화형 엔진은 편리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냐면 기기를 이제 하나의 파트너, 상대방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성인식 엔진이 가져오는 디지털 기기의 발전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이제 상황이고요. 이제 인공지능 음성인식 엔진에는 구글과 아마존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대부분의 기기에는 이 두 회사의 음성인식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삼성의 이제 빅스비도 이제 앞으로 많은 발전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이슈도 뜨거웠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가장 큰 화두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LG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자율주행 진화가 이제 최고 이슈가 되는데요. 구글 웨이모가 이제 작년 12월에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이제 돈을 받고서 자율주행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제 상용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자율주행을 위한 기반 기술과 네. 자율주행을 했을 때 어떤 서비스가 발전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슈들이 이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례를 들어보면은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드 읽는다는 거죠. 그 리드라는 컨셉을 내놨는데요. 이제 자율주행 차에서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해서 뭐 음악을 바꿔준다든가, 뭐 운전 패턴을 바꿔준다든가 이런 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석에 앉아봤더니 이제 아무래도 전시를 신나게 돌았으니까 이제 피곤했는데요. 네. 네, 피곤을 딱 인지를 하고 이제 신나는 음악을. 그래요. 네네네. 정말 똑똑해졌네요. 자동차가 운전자의 감정과 신체적 바이오리듬을 읽고 거기에 맞는 음악까지 틀어준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CES 2019에서 좀 눈에 띄는 게요. 네이버가 참여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데뷔전이죠? 네네네. 네이버가 어떤 기술 내놨습니까? 네, 네이버가 이제 전시장에 구글 바로 옆에서 전시장을 세워서 노력을 많이 한 게 보였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제품은 뭐가 있냐면은 5G를 이용한 뇌 없는 로봇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외 자율주행, 실내 자율주행 기술들, 뭐 이런 기술들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뇌 없는 로봇이 이제 상당히 좀 재미가 있는데요. 뇌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뭐 그 로봇 자체의 프로세싱 엔진의 두뇌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거죠. 그 클라우드에서 실시간 제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5G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 혹시 영화 블랙팬서를 좀 보셨는지요? 네,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떠오르지 않네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부산에 있는 차량을 먼 아프리카 와칸다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원격 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5G 기술이 이제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5G를 통해서 이제 원격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뇌 없는 로봇은 이제 두뇌가 클라우드에 있고 원격에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이버하고 퀄컴이 이번에 세계 최초로 5G 기반의 뇌 없는 로봇을 시연했습니다. 이게 뇌가 없으면은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5G를 이용해서 클라우드에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뇌 없는 로봇이 뇌가 있는 로봇보다 오히려 똑똑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더 가벼울 수도 있나요? 무게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프로세서도 빼고 소프트웨어도 빼고 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고 가격도 싸지고 개발이 빨라지고 그러니까 어떤 전반적인 어떤 기기 개발에 이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단초를 네이버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2019 CES에 관련된 이야기 아주 생생한 참관기를 지금 교수님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무래도 그 CES에서 활약하는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지하는 위상이 그래도 높죠? 네네네. 이제 전통적으로 뭐 삼성, LG가 차지하는 위상이 높았고요. 올해는 이제 그 스타트업들도 많이 좋은 제품을 내놔서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예전에 뭐 세탁기 갖고 양 기업이 싸웠던 게 CES 현장 아니었습니까? 맞죠? 그거는 이제 독일의 가전제조. 그거 그랬군요. 네. 이 CES도 그만큼의 정말 소위 피 튀기는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 더 치열하죠.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기업들이 좀 잘 준비해 갔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LG와 삼성은 CES가 메인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LG의 이제 롤러블 TV가 올해 최고의 제품이 됐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의 마이크로 LED TV 더월이 이제 최고의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그 더월의 후속작인 우리 이제 그 크기가 146인치로 그 벽을 전체를 이제 도배를 하는 개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75인치의 이제 하나의 TV를 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LG나 삼성 모두 뭐 8K TV를 내놓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CES에서 올해의 핵심 이슈를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요. CES 행사 전에.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LG와 삼성이 스마트 가전에 인공지능을 넣는 경쟁이 올해 CES의 핵심 이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고 LG와 삼성의 경쟁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참 잘했고요. 그리고 이제 SK텔레콤도 이번에 이제 참가를 해서 부스를 크게 참가했는데요. 재미난 거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네. 준비한 컨텐츠를 이제 시연을 했습니다. 한류에 묻어가겠다는 전략일까요? 그쵸. 네. 예.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어떤 제품을 내놨었냐면 이제 스마트 스피커인데 한류 스타의 목소리를 내주는 거죠. 네. 그런 제품을 이제 전시하기도 해서 SM 엔터테인먼트 상당히 이제 그런 그 한류의 IT와의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SK텔레콤하고 SM 엔터테인먼트가 전시한 컨텐츠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센서가 부착된 옷을 입고서 춤을 추면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네. 가상현실에서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 캐릭터로 춤을 추는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술의 개발, 그러니까 기계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콘텐츠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이 워낙 경쟁이 치열해져서요. 네네네.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보고 어닝 쇼크를 넘어 네. 정말 차세대 산업 전반의 부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이런 CES 같은 세계적인 행사에서 우리의 기업이 좀 기술력으로 조금 다른 해외 기업을 선도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아까 AI 얘기해 주셨지만 이 AI 스피커 네. 부분에서 우리 기업이 도전장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 부분 조금 네.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네네. 이번에 이제 삼성이 이제 빅스비 AI 스피커를 이제 선보였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이제 그동안 빅스비는 거의 삼성만 쓰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작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삼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삼성이 이제 가전 시장에서 이제 전체 시장에서 1위 기업이고 다양한 어떤 스마트폰이나 여러 디바이스를 막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빅스비가 다 들어가면 빅스비 자체도 경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빅스비 스피커가 이제 시작인데 네. 삼성은 이제 최고의 기업이지만 빅스비 스피커는 이제 시작이고 도전자의 입장에서 이제 인공지능에 많은 투자를 통해서 시장을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틀 일정 더 남았죠, 교수님? 네네네. 남은 기간 동안은 뭐 보실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제 거의 그 대기업 위주로 좀 많이 봤었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네요.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네. 중소기업들. 그 내용도 꼭 한번 다루고 싶네요. 교수님 들어오시면 귀국하시면 네.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들 또 방송에서 소개해줘야 됩니다. 중소기업 제품들. 네, 꼭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스베가스 현지에서 열리고 있는 2019 CES 참관기 생생하게 전해주신 국민대 전자공학과 정구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